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읽는 남자 미익남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AMZN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아마존 주가는 많이 올라서 현재 $27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아마존 실적은 겉으로 보면 정말 강했습니다. AWS 성장률은 37%, 광고 성장률도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EPS입니다. QE/GAAP EPS는 5.75달러로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이 안에는 안트로픽 투자 수익 영향이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 EPS가 아니라 정규화 EPS 기준으로 아마존의 적정 주가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WS는 강하지만 EPS는 착시가 있다. 아마존의 본업 흐름은 분명 좋아졌습니다. AWS는 다시 37% 성장했고 광고 사업도 26%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EPS가 급증한 이유를 전부 본업 성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트로픽 투자 수익이 반영되면서 GAAP EPS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5년 평균 PER은 제외하고 정규화 EPS 기준으로 적정가를 계산하겠습니다. 제 기준 적정가는 $210에서 $245입니다. 현재가가 $270까지 올라온 만큼 지금은 제 기준 적정가를 넘어 강세 시나리오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 주가는 $270 기준입니다. 기존에 분석하던 $235대보다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AWS 재가속, 광고 고성장, AI 인프라 확대. 하지만 동시에 FCF 부담도 있습니다. 현재가는 제 기준 적정가 $210에서 $245를 이미 넘어섰고 외부 컨센서스 구간인 280에서 $31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싸다보다는 기대감이 꽤 반영된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존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커머스, AWS, 광고, 프라임 구독, AI 인프라, 물류와 로봇 자동화까지 갖춘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익축은 AWS와 광고입니다. 커머스는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이 낮습니다. 반면 AWS와 광고는 수익성이 높고 아마존의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사업입니다. 즉, 아마존을 볼 때는 쇼핑몰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와 광고를 가진 거대한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Q2 2026 실적은 헤드라인만 보면 강했습니다. 매출은 200.6비, 전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은 62.6비, GAAP EPS는 5.75달러였습니다. AWS 매출은 42.2비, 성장률은 37%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좋은 실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EPS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순이익과 EPS에는 안토빅 투자 수익 같은 비경상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핵심은 아마존 실적이 좋았냐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이익은 어느 정도냐입니다. 최근 6개 분기 EPS 흐름을 보면 겉으로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2025년 Q1 EPS는 1.59달러, Q2는 1.68달러, Q3는 1.68달러, Q4도 1.9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Q1에는 2.78달러, Q2에는 5.75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Q3, 2026년 Q1, 2026년 Q2에는 안트로픽 투자 이익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Q2는 대규모 투자 이익이 반영되면서 EPS가 크게 뛰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EPS가 급증했지만 실제로는 본업 이익만으로 이렇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반드시 GAAP EPS와 정규화 EPS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럼 안토픽 투자 수익을 제외하면 EPS는 어느 정도일까요? QE/GAAP EPS는 5.75달러입니다. 여기에는 안토픽 관련 세전 기타 수익 53.4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 수익을 세후 기준으로 조정하면 EPS에서 대략 3.7에서 3.9달러 정도를 차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QE 정규화 EPS는 대략 1.8에서 2.1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회사가 공식 발표한 non-GAAP EPS가 아니라 제가 본업 이익 체력을 보기 위해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최근 정규화 TTM EPS는 약 6.6에서 6.9달러. 앞으로 AWS와 광고 성장을 반영한 forward 정규화 EPS는 약 8.0달러에서 8.5달러 정도로 보는 게 균형 있어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적정 주가입니다. 이번에는 QE/GAAP PEPS 5.75달러를 단순 연유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평균 PER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예전처럼 고성장 초입의 기업이 아니고 지금은 AI 캐펙스와 FCF 부담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보수 기준은 EPS 7.0달러에 PER 22배를 적용해서 154달러, 보수 상단은 EPS 7.5달러에 PER 25배를 적용해서 188달러, 기준 하단은 EPS 8.0달러에 PER 26배를 적용해서 208달러, 기준 상단은 EPS 8.5달러에 PER 28배를 적용해서 238달러, 강세 시나리오는 EPS 8.5달러에 PER 30배를 적용해서 255달러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 적정가는 210달러에서 245달러입니다. 현재가가 270달러라면 이미 제 기준 적정가 상단과 강세 시나리오 255달러도 넘어선 상태입니다. 즉,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 외부 컨센서스와 AI 기대감을 일부 선반영한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마존의 성장성은 분명 좋습니다. AWS 매출은 42.2비, 성장률은 37%입니다. 광고 매출은 19.8비, 성장률은 26%입니다. 이 두 숫자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쪽은 부담이 있습니다. TTM FCF는 마이너스 7.6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026년 CAPEX 전망은 220바트달러입니다. 반면 AWS 백로그는 496비 매우 큽니다. 즉, 수요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AI 인프라 투자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장기 성장성은 좋지만 단기 현금 흐름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70달러까지 올라온 지금은 성장성뿐 아니라 FCF 회복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재무 체력도 보겠습니다. ROE는 24.28%, ROIC는 13.49%, WACC는 11.30%입니다. ROIC에서 WACC를 빼면 약 플러스 2.19% P입니다. 즉, 아마존은 자본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MSFT처럼 ROIC가 WACC를 압도적으로 크게 웃도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훌륭한 기업이니 무조건 높은 PER을 줘도 된다. 기보다는 AI 투자비가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가 270달러에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아마존의 성장 포인트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AWS 재가속입니다. AWS가 다시 30%대 후반 성장률을 보여준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고성장입니다. 아마존 광고는 쇼핑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타겟팅이 강하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AI와 칩 사업 확대입니다. 트레이니움, 인퍼렌시아 같은 자체 칩과 AWS AI 인프라는 장기 성장 옵션입니다. 네 번째는 프라임과 물류 효율화입니다. 빠른 배송과 물류 자동화는 커머스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록과 안트로픽 생태계 강화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WS와 광고가 이익을 만들고 여기에 AI 인프라가 붙는 구조.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아마존은 더 높은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가 270달러에서는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아마존의 위치가 더 명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슈르와 코파일럿이 강합니다. 기업 고객 기반이 탄탄하고 AI 생산성 도구를 바로 수익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제미니, 광고가 강점입니다. AI 모델과 광고 생태계가 강합니다. 오래클은 데이터베이스와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셔피파이는 커머스에서 경쟁하고 메타와 구글은 광고에서 경쟁합니다. 그럼 아마존의 차별점은 뭘까요? AWS 1위 클라우드, 이커머스 데이터, 광고, 프라임 생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와 커머스 데이터를 동시에 가진 기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EPS 착시입니다. 안트로픽 투자 수익이 GAAP EPS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 CAPEX 부담입니다. 2026년 CAPEX 전망은 220바이트 달러입니다. 세 번째, FCF 악화입니다. TTM FCF가 마이너스 7.6B 달러입니다. 네 번째, AWS 성장 둔화 가능성입니다. 이번 37% 성장률이 유지되지 않으면 멀티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우드 경쟁 심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슈, 구글 클라우드, 오래클이 모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독점과 플랫폼 규제 리스크입니다. 정리하면 아마존은 좋은 회사지만 투자 이익 착시와 현금 흐름 부담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가가 270달러까지 올라온 지금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매수 구간입니다. 280달러 이상은 외부 컨센서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구간이라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습니다. 250에서 280달러는 강세 시나리오 구간입니다. 현재가 270달러는 바로 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구간이 아니라 강세 시나리오를 반영한 구간입니다. 230에서 245달러는 기준 적정가 상단 구간입니다. 210에서 210달러는 매력 증가 구간입니다. 155에서 190달러는 보수 적정가 구간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는 한 차는 210달러에서 230달러에서 30%, 2차는 190에서 210달러에서 30%, 3차는 155달러에서 190달러에서 40% 정도가 균형 있어 보입니다. 현재가 270달러에서는 신규 매수자가 무리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리거나 아주 소액만 관찰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편해 보입니다. 최종 판단입니다. 아마존은 좋은 기업입니다. AWS 성장률 37%, 광고 성장률 26%는 분명 강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현재가가 27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제 기준 적정가 210달러에서 245달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외부 컨센서스는 280에서 315달러까지 보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EPS 착시와 FCF 부담을 반영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보유자는 계속 보유 가능. 신규 매수자는 210달러에서 230달러 이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더 편함. 현재가 270달러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 한 줄로 정리하면 AMC에는 AWS가 다시 살아난 좋은 기업이지만 270달러는 싸다기보다 기대감이 꽤 반영된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 핵심 흐름을 쉽게 알려주는 미익남이었습니다.